여러분은 자신이 부르는 현실이 진짜로 그렇게 보이는 대로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은 그저 주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는 현실이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무언가의 반영, 즉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외부 세계에서 미세하고 종종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은 단지 우연이나 아무런 목적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더 큰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 각자가 주변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알게 됩니다. 우주를 거울로 생각해 보세요. 이 거울은 여러분이 내면에서 투영하는 모든 것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믿음은 내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러한 내적 에너지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내고 여러분이 겪는 경험, 만남, 심지어 도전적인 상황까지 형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는 우리 주변의 현실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인식하는지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면과 외면의 관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현실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내면과 외면의 관계입니다. 고대의 지혜와 전통들에서 이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위와 하위, 내면과 외면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법칙은 우주와 우리의 존재가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대의 헤르메티즘에서 상위와 하위, 내면과 외면이라는 문구는 중요한 원칙을 나타냅니다. 이 문구는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 감정, 믿음, 태도는 외부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 사람들과의 만남, 우리가 겪는 도전들에 반영됩니다. 이 개념은 우리에게 단순히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외부 현실을 형성하는 능동적인 참가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우리는 현실의 관찰자가 아니라 창조자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킵니다. 외부 세계가 단순히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서 발산하는 에너지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트스, 허미즈 트리즈메지스터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우주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미시적인 세계, 즉 내면의 상태는 거시적인 세계인 외부 현실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내면의 상태가 변함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며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기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흘려보내는 생각들,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감정들, 그리고 결코 질문하지 않는 믿음들이 점차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틀을 만듭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그 창조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현실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그 모든 것이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현실을 형성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삶은 여러분의 믿음과 감정 상태의 정확한 반영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내면에서 자주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이 결국에는 외부 현실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상상하는 대로, 믿고 느끼는 대로 우리의 삶은 점차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외부 세계에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 우리의 외부 현실도 이에 맞는 사람들과 기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 우리가 현실을 의도적으로, 즉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 내부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를 외부 세계에서 나타나는 반응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관찰자로서만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의 내면 상태를 바탕으로 현실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능동적인 참여자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외부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주는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서 가진 믿음, 감정, 생각의 반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일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위와 같고 아래와 같다는 고대의 명제를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즉, 내면의 상태가 외부 현실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믿음이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상황을 형성하며 우리는 이 과정을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현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고대의 헤르메틱 전통에서 중요한 가르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주와 인간의 내면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전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외부 세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현실을 능동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외부 현실의 단순한 수동적인 수용자라고 생각하지만 일치의 법칙은 우리가 적극적인 참여자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내부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외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을 통해 현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창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는 바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치의 법칙에 따르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가 내면에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믿음이 바로 그 바탕이 되어 외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고 믿는 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믿음이나 감정이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에너지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현실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실시간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그것들을 인식하고 조절함으로써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가? 현실은 우리가 내면에서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지에 따라 형성됩니다. 만약 내가 내면에서 두려움, 걱정, 부족함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그 감정들은 외부 세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감사, 사랑, 풍요의 감정을 자주 느낀다면 그런 감정들이 외부 현실에서도 반영되어 더 긍정적인 경험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하는 현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외부 현실에 그 반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내면을 더욱 의식적으로 다루고 그에 맞는 외부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법칙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내면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명상, 자기 성찰, 그리고 감정의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우리가 내면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우리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기적인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불필요한 생각들을 잠재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흐르는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가 내면의 에너지를 고유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현실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의 파동은 내면에서부터 외부 현실로 확산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외부 현실에서 비슷한 부정적인 상황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기 성찰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하며 내면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고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을 창조하는지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면의 상태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반드시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실,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들이 현실을 변형하는 강력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조금씩 변화시킬 때 우리가 경험하는 외부 현실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의 마음으로 열면 그날 하루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찰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풍요롭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우리의 내면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외부 현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실천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나 미래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발휘하는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며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할 때 우리의 내면과 외부 현실이 최상의 상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는 대신 더 고요하고 의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 역시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고립된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더 큰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는 당신의 내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외부 현실에서도 그에 맞는 경험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아를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말보다는 자신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그런 언어가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긍정적인 자아 확립의 말을 반복하는 것은 내면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에서 우리의 문제와 갈등의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사람들, 환경, 상황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외부에서 겪는 경험들이 우리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 생각, 믿음들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창조한다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내면의 상태는 마치 거울처럼 외부 현실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방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현실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바로 내면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주체가 되려면 우리는 자신이 어떤 에너지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내면의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이상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 현실은 우리가 내면에서 어떤 주파수를 방출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은 부정적인 사건을 끌어들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경험을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상황이 때때로 통제불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바로 우리가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현실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선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이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내면의 변화를 시작함으로써 외부 현실에서 원하는 결과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비와 인내입니다. 우리는 쉽게 기존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더 자주, 더 쉽게 내면의 상태를 조정하고 그것이 외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강해지며 점차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면의 인식을 높이는 것은 현실을 창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현실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내면의 인식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내면의 인식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우리가 생각과 감정에 빠져드는 대신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소음과 혼란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 현실을 형성하는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은 내면의 진동 주파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이는 외부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현실을 창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은 외부에서 기회와 성공을 끌어들입니다. 반대로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은 기회를 놓치게 하거나 자주 실패하는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부정적인 믿음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의 실천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에너지는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상태로 바뀌며 이는 외부 현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감사는 내면의 상태를 바꾸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의 패턴은 우리의 현실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우리는 삶을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도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수 있지만 그때마다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내면의 인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들입니다. 내면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주인이 될 때 외부 현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의식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현실을 창조하는 과정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 즉 생각과 감정, 그리고 믿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조정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없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항해 없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과정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꿈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실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순간 우리의 에너지는 그 목표를 향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긍정적인 믿음의 확립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원하는 현실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에 의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할 자격이 없다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부정적인 믿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그것이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감정의 관리입니다. 감정은 우리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며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다는 감정을 느끼면 그 감정이 실제로 현실에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감정의 에너지는 강력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와 사랑,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 창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행동과 일관성입니다. 현실을 창조하려면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단지 상상하거나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며 그 행동이 우리가 설정한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목표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는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현실 창조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현실은 현재의 행동과 생각에 의해 창조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와 외부 세계의 변화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믿고 원하는 것을 외부 현실에서 실현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의 자아와 깊은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아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반영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소음과 압박 속에서 이 자아와의 연결을 잃고 살아갑니다. 자아와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자아와의 연결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아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자아를 이해하려면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명상, 일기 쓰기, 자연 속에서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아는 말로 쉽게 표현되지 않지만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아와의 연결은 겉으로 보이는 세계를 잠시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나 사회적인 기대에 맞추어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아와의 진정한 연결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유한 개성과 개별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더 이상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되며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직관을 믿는 것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직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직관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분석하는 것과는 다른 본능적인 지식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직관을 무시하고 논리와 이성에만 의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아와의 연결을 강화하려면 직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자연스럽게 인도해 줍니다. 네 번째로, 자아와의 일치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아와의 연결은 단지 내면의 평화와 이해를 넘어서 우리의 외부 행동과 목표와 일치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원하는 것과 외부에서 실천하는 것이 일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아와 연결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선택들부터 시작됩니다. 직장에서의 태도, 인간관계에서의 반응, 그리고 삶에서의 큰 결정들이 모두 자아와 일치할 때, 우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아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단순히 자신을 칭찬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보고 존중하며 나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외부 세계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자아와의 연결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큰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아와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면의 자아와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의 갈등이나 혼란의 영향을 덜 받으며 더욱 강한 내적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아와의 연결은 단지 개인적인 성장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형성하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반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과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깊은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이 장에서는 긍정적인 사고의 힘과 이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은 우리를 더 깊은 좌절로 이끕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실천하면 우리는 상황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은 긍정적인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작은 것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고 우리 삶에서 이미 충분히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는 종종 우리가 하는 행동과 선택을 결정짓습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방해가 됩니다. 반면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격려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힘을 키워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지속적인 동기와 힘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실패는 단지 잘못된 결과가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중요한 학습 과정입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겪는 환경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환경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 그들의 사고방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히 사고의 방식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행동이자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바꾸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모두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면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 개발은 단순히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며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장에서는 자기 개발의 의미와 이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이 자기 개발의 핵심입니다. 목표는 우리의 성장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한 점은 그것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자라는 목표보다는 매일 아침 30분씩 독서하기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면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습관 형성은 자기 개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습관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동입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쁜 습관은 우리의 발전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운동을 하는 습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며 꾸준한 학습 습관은 지식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긍정적인 습관을 꾸준히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변화가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로, 자기 반성과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의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실패하거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 반성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과정은 성장을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수용하는 것도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판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의 기회로 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 개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네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보다는 어제의 자신과 경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자기 개발의 방법입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경쟁은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과거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자기 개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의 여정을 즐기기는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도전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즐기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은 단기적인 목표 달성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자기 개발과 지속적인 성장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며 자기 반성을 통해 성장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끝이 없으며 매일의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유지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이 장에서는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할 때 그 관계는 더 깊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것이며 일관성 있는 행동과 정직함에서 비롯됩니다. 신뢰가 있는 관계에서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나누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만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말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좋은 소통은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통은 단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에도 많은 비중을 둬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존중과 배려는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행복감을 느끼며 그로 인해 관계는 더욱 강화됩니다. 상대방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들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더 풍성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배려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그들의 감정을 고려하는 작은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작은 배려가 쌓여서 큰 신뢰와 사랑을 만들어갑니다. 네 번째로, 갈등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제어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갈등 해결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와 타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와 인정은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해준 일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감사의 표현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표현은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거나 상대방의 노력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기쁨을 주며 그것은 관계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일상적인 작은 순간에도 표현할 수 있으며 그것이 쌓여서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잘 알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와 강점을 인식함으로써 상대방과 더 나은 협력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신뢰, 소통, 존중, 배려, 갈등 해결 능력, 감사의 표현, 그리고 자기 이해는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을 잘 실천하고 발전시킬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경험은 우리의 사고방식, 행동,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줍니다. 이 장에서는 변화와 성장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장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과 경험입니다. 성장의 과정은 언제나 직선적이지 않으며 자주 실수와 실패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들이 결국에는 더 나은 우리가 되게 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는 두려움을 동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변화는 항상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면 변화는 결국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기회로 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능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회이자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셋째로, 자기 반성은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반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반성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자기 반성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는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넷째로, 성장에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꾸준하게 노력하고 하루하루 작은 성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의 길은 긴 여정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힘든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꾸준함은 성장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다섯째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도전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살아가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은 성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협력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력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협력은 우리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는 성공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실패는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알아내고 다음에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성장과 변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반성과 꾸준함,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협력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며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와 변화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의 여정을 이어나가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타인을 이끄는 능력을 넘어 사람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장에서는 리더십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탐구하고 효과적인 리더가 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더십에서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자기인식입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인식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 행동,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리더는 자신이 이끄는 팀원들과 더 잘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 제시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리더는 명확하고 영감을 주는 비전을 통해 팀원들을 동기부여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비전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포함할 때 팀원들은 그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소통 능력은 리더십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리더는 팀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팀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전달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경청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소통 능력은 리더가 팀원들과 신뢰를 쌓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 결단력은 리더십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성입니다. 리더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으며 이때 필요한 것은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력입니다. 결단력을 갖춘 리더는 팀이 혼란스럽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방향을 제시하고 팀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감 능력은 리더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리더는 팀원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감은 신뢰를 쌓고 팀원들이 리더를 더욱 존경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로, 겸손은 리더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리더가 성공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한 리더는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을 인정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을 주는 리더십은 효과적인 리더의 필수 요소입니다. 리더는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영감을 주는 리더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리더십은 단순한 관리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인식과 비전 제시, 소통 능력, 결단력, 공감, 겸손, 영감을 주는 리더십 등의 요소들은 모두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활용하여 팀원들을 이끌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리더는 누구나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유용한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며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성공적인 리더십을 위한 중요한 능력들을 계속 탐구해 나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